이제 영상을 틀고 자기가 만든 선생님을 잘 해서 이제 오늘 확률 조건부 확률 할 차인가 봐요. 그래서 나는 요즘에 무슨 TV에서 드라마가 한다며 무슨 선생님 나와서 하는 1카 뭐 스캔들인가? 본 적 있어. 나는 그냥 이렇게 짤로만 봤거든 유튜브에서. 약간 오글거리던데. 안 그러지 않나요? 누구를 벤치마킹? 물론 거기서 이제 캐릭터는 현우신 같던데, 그쵸? 근데 현우신에서 이렇게 수업 안 하는데. 색창으로 너희들은 현우신한테 배우고 이런 거 안 하는데 그런 비유를 잘 하지 않는데 약간 오글거리더라고. 내가 이렇게 잘 만든 선생님들 잘 배우시고. 네, 조건부 확률이 처음이에요. 보세요. 그 확률 문제 풀면서 확률은 괜찮았죠.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조건부 확률까지 끝내야 이제 첫 번째로 이걸 어떤 확률로 보고 구할 것인가 라는 고민이 생길 거고, 그러면서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고 그렇습니다만, 어렵게는 못 내요. 아주 어렵게 내올 수가 없는 게, 이미 확률을 구하려면 분모분의 분자 몇 개의 경우의 수를 구해야 돼요. 최소 2개잖아요. 그치? 이미 경우의 수보다 어렵다라는 전제야. 구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확률이 조금 더 쉽게, 우리 앞에 배웠던 여러 가지 수능이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는 정답률이 좀 높은 편이에요. 대신 오해하지 않아야 돼. 오해할 부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일단 조건부 확률이라는 이 조건, 지금 이제 확률을 배우면서 이과 애들이 확통을 싫어하는 이유들이 다 나왔어요. 아까도 이쪽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지, 가르치는 나도 이걸 가져오다가 뭘 어떻게 써 라는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 이런 모든 통계들은 현재 사람이 할까요? 컴퓨터가 할까요? 컴퓨터가 해요. 이미 정형화된 룰에 의해서 수치만 계산하면 해석된 자료를 나에게 보여주고, 그거에 인간은 뭐만 첨가할 뿐이에요. 의견을 좀 첨가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능력들을 키우는 부분이지 결코 이것들을 굳이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다룬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수단들을 쭉 가져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 있냐면, 어떤 한 가지를 배워서 이렇게 쭉 펼쳐나가는 느낌이, 미적분 느낌이 좀 강하거든? 하나를 배우면 이것도 할 수 있네. 그러니까 물론 우리의 뇌에서는 그런 작용들이 없을 수 있지만 쭉 뭔가 더 아우를 수 있고, 상위의 개념은 뭐지 이런 약간 탐구의 느낌이면, 얘는 그냥 여기서 끝, 더 이상 생각할수록 우리만 힘들어져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제가 고3 아이들도 내일 수능 보는 애들 데려다가 이거 뭔지 나한테 설명해봐 라고 하면 아무도 못할걸? 그러니까 약간 모호한 거야. 문제는 풀 줄 알아. 하지만 뭔지는 몰라. 여러분들 미분도 그렇잖아. 미분 해봐 하면 하는데 미분이 뭐예요? 하면 네? 이렇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미분에 대한 활용의 측면들을 접하면서 미분이 할 수 있는 기능적인 측면들은 다 알게 돼요. 그냥 은연중에 알게 된대요. 얘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조금 저도 이걸 굳이 우리 애들이 배워서 뭘 할 수 있지? 그냥 문제 한두 개 푸는 거예요. 끝이야. 그게 끝인 것 같아. 물론 이제 이론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훌륭하지만 사원들이 다음과 같이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다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냥 확률이 다음처럼 정의 내려진 녀석이었어요. PA는 A가 일어날 확률은 NS분의 NA여서, 이게 우리 표본 공간의 경우의 수, 그리고 거기에
덕에 의한 부분 집합 A의 원주의 개수를 올리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조건부 확률은 조금 달라져요. 상황이 조금 더 세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시들을 통해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시는 순차적 진행에 의해서 이것에 영향을 주는 상황입니다. 뭐인지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상자 하나를 주었습니다. 주머니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아무거나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때 첫 번째 당첨을 뽑으면 다음 시간에 숙제를 하지 않아도 돼요. 눈이 반짝이지 말라고. 당첨 숙제 면제권 그래서 6개.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줬는데 비당첨권 이 되면 숙제를 해와야 돼요. 그 녀석은 10에 6승계 이 정도 해놓으면 참 좋겠다. 10개 정도 해놓읍시다. 이렇게 10에 6승을 쓰고 싶었지만 다음과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먼저 뽑기 할 거예요? 나중에 뽑을 거예요? 생각을 해봐. 그래서 6명의 금손들이 앞에 6명의 애들이 다 6개를 뽑아왔어. 그럼 서진아 너 뽑아 이렇게 하면 서진아 뽑을 거야? 아 다시 되돌려놔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나중과 먼저 뽑는 거와 유불리가 조금은 느껴지는 게 현재 상황이잖아요. 그때 이제 순서를 이렇게 정해볼게요. A가 뽑아요. A가 당첨 대비를 뽑을 확률은 16분의 6 맞아요? 근데 얘가 당첨 대비를 뽑았기 때문에 B는 어때요? 확률에 영향을 받아요. 뭐가 하나 없어졌죠? 얘가 하나 없어졌어요. 그래서 전체 15분의 5의 확률로 뽑아야 돼요. 근데 사실 이것만 보면 당연히 엄청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전체도 변했잖아. 사실상 그렇게 큰 차이의 확률이 벌어진 건 아니에요. 이렇게 순차적 진행에 의해서 뭐에 영향을 줬어요? 확률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거를 영향을 주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 A가 뽑아. 다시 너 거 보고 다시 어떻게 해요? 너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를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되는데 지금처럼 제가 설명한 비보건 추출 어떤 아이가 선택된 당첨 제비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는 경우와 보건 추출 다시 돌려놓는 경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조건부 확률은 어떤 게 이런 사원들을 가지고 와요? 순차적 진행에 의해서 확률에 영향을 주는 것은 비보건 추출이에요. 그걸 조금 이제 어렵게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이 쓰실 수 있어요. PA는 A가 당첨 제비를 뽑는 상황입니다. 확률. 그럼 PB는 어떤 상황이죠? 약간 수열의 일반항처럼 이렇게 호응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B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입니다. 그 B의 확률은 A가 뽑고 B가 뽑게 되면 항상 고정적으로 15분의 5야? 아니야? 아닌 거 맞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A가 당첨이 되고 B도 당첨이 되는 확률이 있을 겁니다. A는 당첨이 안 되고 B가 당첨되는 확률이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난 당첨이 되고 싶으니까 다음처럼 나타낼 수 있어요. 각각을 한번 구해볼까요? 첫 번째 요 녀석은 아까 16분의 6으로 당첨이 되고
15분의 5로 역시 당첨이 될 확률. 밑에 있는 건 그럼 어떻게 쓰면 돼? 16분의 10으로 당첨이 안 되고 15분의 6으로 당첨이 되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때 이 녀석을 그냥 B가 당첨될 확률이니까 PB라고 쓸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B가 당첨될 확률은 이 두 개를 뭐 한 거야? 더해야 자신의 확률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다라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수학적으로 이 녀석을 나타내줄 새로운 기호가 필요합니다. 이때 조건부 확률의 기호, 새로운 기호가 등장합니다. P, B. A. 이렇게 가운데다가 파티션을 두셔서 다음처럼 B, 바, A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B, 바, A. 얘도 한글로 써드릴게요.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B의 입장에서는 B가 일어난다라는 건 당첨제비가 뽑힌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럼 이 기호는 뭐에 상응할까요? 어떤 의미야? A가 일어났을 때 B가 당첨될 확률이니까 지금 요 녀석이죠. 확인해 주시고 그럼 밑에 있는 건 기호를 어떻게 쓸까요? P 역시 B는 당첨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뭐라고 쓰면 창의적으로 쓸 수 있을까요? A의 여집합 A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A가 당첨제비를 뽑지 않았을 때 역시 B는 당첨될 확률 하셔서 구하시면 됩니다. 요 밑에 있는 요만큼이 다음처럼 나타내질 수 있겠네요. 이 기호들을 사실 처음에는 특히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좀 무시하면서 가시고 나중에 서술형으로 이런 표현들을 써야 하는 순간이 한 번 정도 오거든요. 그때는 쓸 줄은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 식을 뭐라고 쓰면 곤란하다? PA가 일어나고 PB가 일어난다 라고 쓰면 곤란하다 라는 이해를 하시고 따라서 이 식은 PA가 일어나고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한 거고요. 얘는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처음에 식을 쓸 때는 어려워. 그래도 한 번씩은 보셔야 돼요. 감으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기호를 써서 문제 푸는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확률을 물어볼 때 제가 지금 밑줄 치는 어떤 분들 새로운 조건이 등장을 합니다. 새로운 상황이 등장하고요. 새로운 컨디션이 등장합니다. 그럴 때 이 녀석을 우리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필기를 하면서 이 녀석을 쓰고 한 줄을 피어나 이렇게 했고 기억을 읽기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여기쯤이었어. 여기다 내가 쓰면서 나 기억력 괜찮아졌지 이렇게 설날 때 쉬어줘야 된다. 비록 술은 많이 먹었지만 지지 않았어. 오늘 진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우리 아파트 다니는 슈퍼 아저씨가 병 가지러 오셨어요. 병이 너무 많아서 내가 가져갈 수가 없어서 병 가지러 오셨어요. 좀 창피했지만 이겨낼 수 있었어. 내가 다 먹은 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 아저씨는 내가 다 먹은 걸로 알고 있잖아.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슈퍼에 가지 않기로 했어.
어제도 슈퍼에 갔어야 되는데 옆 단지 슈퍼에 갔어. 그 아저씨를 만날 용기가 생기지 않았어. 비어져 있어요? 비어져 있어요? 사실상 이것도 쓰게 되면 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 이거잖아. 엄밀히 따지면 뭐라고 쓰는 게 맞아요? 여기 뭐 쓸까? 안 해주거든? 나도 안 할래. 뭐라고 쓰는 게 맞아요? S라고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수학적으로 자주 등장하거나 매번 생각할 필요가 없는 녀석들을 생략한다라는 내용들을 약속을 많이 하죠. 상호모드에도 그랬고 십진법의 수에서 10이라는 숫자를 쓰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확률은 전체 사건에 의한 사건의 비율이기 때문에 저 조건이 전체 사건, 총 공간일 때를 생략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왜 저 부분을 제가 이야기해드리냐면 이렇게 단원을 따로 배우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확률에 대한 감이 오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 선생님, 어떤 게 조건부 확률인지 모르겠어요. 난 수업 때 이렇게 예시를 다 했는데 예시 1인 거 보면 오늘 예시가 몇 개씩 나올지 모르죠. 그쵸? 다 했는데 그런데 몰라? 사실상은 모를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얘도 무슨 확률인 거야? 조건부 확률인 거예요. 조건부 확률을 사실 이거다 나눌 수 없어요. 대신 이 단원에서 수학적으로 이렇게 조건부다라고 좀 더 디테일하게 불러주는 녀석이 있을 뿐 사실상 모든 확률은 조건부 확률입니다. 모든 확률은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공식들을 알 수 있는데요. 그 공식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불리는 녀석입니다. 확률의 곱셈 정리. 지난 시간에 덧셈 정리, 곱셈 정리는 설명을 했었어요. 뭐였죠? 확률의 곱셈 정리는 확률의 덧셈 정리는 덧셈 정리는 더해서 구하는 확률 값이라고 했나요? 아니야. 네, 덧셈이라는 합집합이라는 그 부분에 대한 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합집합의 확률을 구하는 방법. 우리가 늘 쓰던 거라서 어려움이 없는데 얘는 그래서 곱셈 정리라고 하는 건 교집합의 확률을 쉽게 구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빨간색으로 써드린 녀석들을 말로 직역하시면 A가 당첨되고 B가 당첨될 확률이기 때문에 P, A, B 동시에 가 될 거죠. 그걸 구하고 싶으면 원칙상으로 뭐가 아니라 두 개의 확률을 그냥 곱해 이러면 안 되고 뭐에 의해서 순차적 진행에 의해서 영향을 줬을 수 있기 때문에 P,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다음과 같처럼 써주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기호가 없었다고 해서 이 확률을 만들어내지 못하지 않았죠? 이 기호는 제가 수업할 때 쓰고 여러분들도 이해할 때는 쓰시고 문제 풀 때에는 너무 연연하지 말고 문장 따라서 가시면 충분히 도달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식을 한 번 더 만들어 볼게요. 만약에 이 녀석은 똑같이 이번에는 제가 요거는 뭐가 성립하니까 두 개를 바꾸셔도 성립을 하잖아요. B 교집합 A 써놓고 제가 여기에 이번에는 B가 당첨되었을 때 순차적으로 이제 순서를 바꿨어요. 그럼 뭐라고 쓰면 돼? 뭐라고 쓰면 돼? 그 다음 누가 당첨돼야 되죠?
B가 당첨되었을 때 A가 당첨될 확률이 50%입니다. 이 두 개는 같은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조건에 의해서 읽어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읽어내는 게 핵심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녀석을 이걸로도 한번 바꿔볼까요? P. 이게 대부분 이제 우리가 조건부 확률로 공식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얘는 나누면 돼. EA로 나누셔서 그럼 조금 더 이게 분모에 있구나 라는 느낌이 더 드실 거예요. 거기에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 저 이걸로 나눈 겁니다. 순서는 중요하겠죠. 이번에는 A와 B,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은 라고 하시면 분모에 B가 있네. 요 바가 사실상 분해라는 의미의 바를 세워놓은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B, A, 교집합 B. 따라서 이 녀석은요, 우리가 얘는 전체 사건으로 나눈 결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제 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여기에 각각 무엇을 쓰면 될지를 여러분들이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얘는 거꾸로 돌아가겠다. 경우의 수로 풀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둘 다를 아셔야 됩니다. 조건부 확률을 빨간색으로 풀 때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확률을 구하는 거고요. 이쪽으로 갈 때는 확률로서 확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아셔야 됩니다. 정보가 어떻게 주어질지 몰라요. 한 번씩 계속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나요. 그럼 요 옆에다가 하나를 더 부탁드려 볼게요. 다음과 같이 벤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S 표본 공간입니다. 이때 임의의 사건 A가 일어날 부분, B가 일어날 부분 다음과 같이 해놓고 문자를 써볼게요. A, 개, B, 개, C, 개, D, 개 각각에 알맞은 식을 써보세요. A 더하기 C 분의 C가 위에 거 쓰셨으면 맞고요. 이때 있는 녀석은 B가 일어났을 때 C 더하기 B 분의 C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조건부 확률의 가장 커다란 어떤 눈치채기 쉽게 보실 수 있는 것들은 사실상 전체 집합이 S에서 누구로? A로 혹은 B로 뭐가 되고 있어요? 축소되고 있어요. 따라서 구하는 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크기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더 쉽게 문제를 푸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확률의 곱셈 정리의 첫 번째 표지가 나왔습니다. 전체 집합의 축소. 두 번째 표지라고 할 것도 없죠. 여기 순차적 진행에 의해서 확률이 변화하더라.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겪었던 부분을 이론화 시키는 거라서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첫 번째로 제일 많이 이건 그치 이래서 확통을 선택하나 봐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수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조건부 확률 문제를 지금 우리는 풀 겁니다. 209번. 이러면 자꾸 협동을 하고 싶어지지. 야 이게 야, 진짜 많이 배웠는데 야 수능에 한 단원에 두 문제 이상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걸로 23번 문제가 나와버리면 나올 수가 없어. 따라서 이 상황을,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수능적인 관점에서는 제일 중요했다. 하지만 내신을 이겨내야 될 우리는 그렇지 않다. 나왔습니까? 그러면 이게 뭐 운이 나쁘면 2점, 운이 좋으면 3점 문제일 테니까 209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합집합을 이용해서 교집합이 4분의 얼마라는 게 나와요? 16분의 1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P, B가 A는 주어진 확률 누구 16분의 9에다가 16분의 1을 나누시면 돼서 9분의 1 이렇게 나오죠. 다시 이런 비율들을 16을 무시하고 1과 9만 보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은 상황들이 올 테니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주로 요 밑에 있는 식을 많이 쓰지만 문제 해석에서는 위에 있는 식이 필요합니다.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고 두 번째 조건부 확률의 예시로 갑니다. 얘가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수능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온 조건부 확률입니다. 어떤 건지 여러분에게 먼저 문제를 내볼게요. 줄이 좀 부족해요. 여기 한 칸 최단거리 가는 건 그린 것 같아요. 이게 직업병인 거야. 그치? 전을 붙이면서도 원준열로 이렇게 미친 거라고. 약간 현태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자꾸 뭐라 그러지? 별거 아닌 게임들 있잖아요. 다빈치 코드. 뭔지 알죠? 그 뭐야? 보드 게임. 그다음에 또 뭐 있지? 그런 거 숫자 맞추는 게. 루미큐브 이런 거 있지. 꼭 그런 거에 그런 아저씨들이 있어. 어이 수학선생님 뭐해? 뭐 이렇게. 진짜 와. 그래서 제가 다빈치 코드에서 0이 있는지 몰랐어. 그거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영어 그건 상대방이 농간 아닌가요? 그래서 와 좀 짜증나가지고 다음 판에 그냥 찍었어. 에이 몰라. 그래서 맞지? 이러면서 그래서 초토화를 시켰지. 그래도 매일같이 수학을 다루는 사람이 수를 생각하는 게 빠르겠지 라는 생각으로. 네, 다음과 같이 거의 모양은 이걸로 끝이 납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점은요. 어떤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2개 이상의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첫 번째 제일 빨리 나눌 수 있는 게 남학생과 여학생. 이렇게 한 번 나눠놓고 다시 그거 빼고 다시 한번 또 다른 걸 해봐봐. 어떤 부분이 있을까? 중학교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거 안 돼, 안 돼. 안경을 쓰고 안 쓰고
이런 부분들 있죠. 뭐 머리가 길고 짧고 이런 거는 이제 주관적인 부분이니까 안 될 거고 기준들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런 부분들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남학생, 여학생,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설날에 공부를 한 아이들, 설날에 공부를 하지 않은 아이들. 이것도 나누면 안 되는데 선생님 저희는 다 공부를 했다고요.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서. 그럼 이 표는 다음과 같이 완성이 되겠죠. 남학생의 전체 인원수를 20명, 여학생의 전체 인원수를 15명이라고 주는 순간 하나씩만 알려주면 나머지가 자연스럽게 완성되어 가는 것들을 가져갈 수 있어요. 사실 이런 녀석들도 전체 인원이 30명이다 라고 하면 남학생 아니면 여학생일 거기 때문에 나누어질 거고, 설에 공부를 한 학생들은 제가 희망적인 부분을 보고 싶으니까 18명 정도로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공부를 하지 않은 아이들은 몇 명일 거다? 12명일 거다. 여학생이 15명인데 30명을 썼다는 거죠? 10명을 쓰면 좀 머릿속에 10명을 생각해. 이것만 지우면 돼요. 그때 이제 나타내지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예요. 남학생 중에서 설에 공부한 학생은 8명이다. 하나만 알려주면 나머지가 완성이 되겠죠? 맞나요? 아니면 남학생 중에서 설에 공부한 학생은 5분의 2다. 이런 식으로 알려줄 수도 있죠. 비율로 알려주거나, 비율이라는 건 확률로 알려주거나 명수로 알려주거나 자기가 편한 대로 가져가시면 되는데, 대부분 비율로 알려주면 이렇게 인원수로 바꿔내는 게 풀이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완성되면 얘 때문에 반드시 10이고요. 얘 때문에 얘가 5고요. 얘 때문에 12.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모든 표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은 별로 필요가 없는 상황, 문제에서 읽어내야 되는 인원수는 크지 않아요. 다음과 같이 놓고 나서 이게 조건부 확률이 안 되려면 이런 느낌입니다. 전체 학생 중에서 1명을 뽑았을 때 그게 설에 공부를 한 학생인 확률은 하시면 이제 그냥 전체 35명 중에서 18명 하시면 되죠. 별로 어렵지 않죠? 또 마찬가지 전체 중에서 1명을 뽑았을 때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은 하시면 35분의 2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조건부 확률이 되려면 다음처럼 바뀝니다. 내가 1명을 뽑았는데 이거나 이거 중에 하나를 읽어주는 거야. 여학생일 때 조건이 줄어들었죠. 여학생을 일단 뽑아야 돼요. 여학생일 때 그 아이가 설의 공부를 한 아이일 확률은 얼마예요? 아주 나무인 말을 못 알아들었네. 여학생을 뽑았을 때 원래는 이렇게 전체였지만 여학생으로 축소가 됐죠. 그 중에서 다시 여학생은 뭐 아니면 뭐로 했다와 안 했다로 두 가지로만 나누어져 있죠. 그 중에서 설의 공부를 한 학생은 하면서 정답을 넣으십니다. 이게 두 번째로 수능에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확률해야겠다. 이거 안 돼. 유형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다음처럼 되어 있는 상황들을 확인을 해주실 수 있을 거고요. 저는 문제지에서 244번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표에서 이상으로 합시다. 213번 이상도 그렇게 막 이상하지 않고.
문장이 길어지고 뭐 문제가 좀 넓어 보이는 거일 뿐 푸는 방식만 아시면 괜찮습니다. 정답은 무슨 23분의 7? 이거 벌써 나올 그게 없죠? 네. 괜찮은데? 문장만 읽으시면 돼요. 문장. 한글만 띄면 된다 정도는 아니지만. 네, 그러면 왜 23분의 7? 왜? 보통 볼까봐 이러면 안 돼. 보통 볼까 이러면 안 돼. 근데 이제 미적분을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왜 해야? 왜 해야 되나니? 해야지. 왜요? 네? 진짜 이유가 없죠. 왜 없어? 해봐도 돼. 뭐니? 모르지. 근데 아직 결정된 바가 없잖아. 근데 만약에 교차 지원을 할 생각이었으면 어차피 확증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도 문과를 갈 거다 라고 하면 그 아이들에게 힘을 실어줄 뭔가는 분명 필요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문과인데 최상위인데도 불구하고 서울대를 갈 방법이 지금 현재는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 다들 합종 하는 거지. 합종으로도 문과가 오히려 내신 따위가 더 빡세잖아. 인원수가 적어지면. 근데 또 그게 이쪽만 그렇지 지방으로 갈수록은 문과 애들이 꽤 있거든요. 또 이제 지방 애들이 말도 안 되는 내신 1점대 가지고 똑똑하고 있는 거니까 또 그걸 이겨내는 방법이 없죠. 이번에 이런 문제가 쉽기 때문에 듣기 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국어 듣기 평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4점짜리로 문제가 바뀌려면 이런 표 해석은 엄청 쉽잖아. 이거분이 이거 어떻게 무슨 시력 검사도 아니고 따라서 4점짜리 문제로 되거나 어려워지려면 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로 되어 있는 표를 읽어주셔야 돼요. 잘 듣고 집중을 딱 하셔서. 우리 때는 국어 듣기 평가도 있었는데 없어졌대네. 우리 때는 있었어요. 국어 듣기 평가. 그래서 재밌었는데 그거 틀리면 이제 걔랑 말을 하지 않지. 너무 말기 못 알아듣지.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진짜 그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길었는데 토론 막 이런 거였는데 이렇게 어느 학급의 학생은 모두 30명이고 남학생은 18명이다. 30명의 학생에게 연필 20개와 볼펜 10개 중 남김없이 나누어 주려고 한다. 학생 중 임의로 선택한 한 학생이 볼펜을 받았을 때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은 5분의 3이다. 학급의 학생 중 임의로 선택한 학생이 연필을 받았을 때 남학생일 확률을 구하여라. 다시 읽어주셔야 될 겁니다. 당황은 자꾸 30 이러긴 했고 뭐 연필 나눠준다고 했고 그랬나. 물론 우리가 듣기 평가로 문제를 풀진 않겠지만 표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볼펜을 받았을 때 여학생일 확률이 5분의 3이었습니다. 인원수가 다 나왔어요? 듣기평가의 실력을 믿어볼까요? 정답은 10분의 7. 우와. 왜 못 따라갔어? 어디서 그냥 던졌어? 던지면 안 되지. 안 듣고 있었어. 상처받았어. 네, 연필 20개와 그러니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문제에서의 표는 그러니까 사실상 대학교 수준에서 조건부 확률은 이 정도는 아니에요.
모든 사건을 이렇게 두 가지로만 분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진짜 어려운 뭐 사관학교나 경찰대 시험 보러 가셔야 세네 개 나올 거고요. 문제집도 물론 이제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블랙라벨이나 일품을 써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실전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대체적으로 그러지 않습니다. 연필이 이렇게 되면서 볼펜은 10개 없고요. 문제에서 남학생은 18명. 볼펜을 받고 여학생일 확률이 5분의 3이어서 여기가 몇 명이에요? 이거 하나만 나오면 끝나는 거지? 6. 그래서 6. 마지막 연필을 받았을 때 연필 20명 중에서 남학생일 확률 14. 그래서 10분의 7. 이렇게 표를 완성할 수 있는 그 표의 기본적인 틀이 다음과 같더라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그럼 이처럼 조건부 확률만 등장을 하면 몽땅 다 조건부 확률로 풀면 되잖아요. 할 거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에서 대항마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때 이제 종속 사건이라는 것과 독립사건 또는 시행이라는, 그렇다고 해서 종속 시행이라는 말은 없어요. 다음과 같이 이제 두 개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시로 든 건 다 종속인데 독립사건과 종속사건을 이야기할 때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중간고사를 봐야 돼요. 이제 4월에 중간고사를 보잖아요. 근데 내 절친인 어떤 아이가 다른 학교 옆 학교에 다니는데 시험을 잘 봤대요. 절친인데 잘 봤다 하면 좀 그런가? 싫어하는 애가 싫어하는 애가 쟤는 뭐 술만 들어도 이런 애가 시험을 잘 봤대. 그 소식을 들은 나는 내가 볼 시험을 잘 보고 못 보고에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시험 하나 좀 받아? 노상관이야? 그냥 마음을 생각하면 딱히 받지 않아. 범생이냐? 받을 것 같아요. 저도 받아요. 왜 더 잘 보고 싶잖아. 그치? 걔보다 걔는 나보다 공부도 덜 했는데 막 이런 것까지 다 하면 실질적으로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이게 멘탈적인 부분인 거지. 시험을 잘 보는 건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 잘 볼 거고요. 또 내가 공부한 부분에서 많이 나오면 잘 볼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 보는 상황일 나한테 더 요인이 있는 거지. 그 아이에 대한 상황들은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지만 머릿속으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이거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잖아. 따라서 이 종속사건과 독립사건은 느낌으로 정의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수학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정의를 내려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건 하나를 바라봐도 지금처럼 똑같은 사건, 어떤 친구 하나가 시험을 잘 봤을 때 내가 시험을 잘 볼 부분들, 혹은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생각을 하시면 찍어서 맞춘다고 생각해봐. 찍어서 맞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는데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겠지만 내신 문제에서 5문제를 다 모르는 문제야. 젠장. 막 이렇게 5문제가. 여러분 뭘로 찍어요? 1, 2, 3, 4, 5로 찍는다. 그럼 이제 답이 4, 3, 5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안 찍어봐서 우리 찍어보지 않아가지고 찍는 방법도 모른다. 5개를 다 똑같은 걸로 찍는다. 오. 어때? 또 그것도 답이다. 4, 4, 2, 1, 1.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다 나쁜 일만 있었나요? 그치. 근데 어떤 아이는 이렇게도 하잖아. 이거는 4, 4, 4, 5 하면 5, 4, 4 이렇게 나오는 이 무작위로 찍는
상황에서도 내가 만약에 앞에 있는 네 문제를 연달아 다 맞췄어. 그 마지막에 채점하면서 드디어 내가 찍실이 내려가지고 또 맞춘다는 기대를 더 하게 돼요? 아니면 틀릴 거라는 기대를 많이 하게 돼요? 앞에 걸 맞췄기 때문에 뒤에 거는 틀릴 거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죠. 반대로 앞에 거 4개를 다 틀렸으면 하나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생각으로 따지면 사실 이 각각의 문제들은 맞출 확률이 다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로 오지선다였으면 다 동일해요. 하지만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에 따라서 나는 다르게 느낄 수 있다고. 그걸 모호하게 니네가 생각해서 판단해 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 2개의 사건은 수학적으로 정의를 내려주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 등장하는 불청객이 이 녀석이 있어요. 우리 이건 지난 시간에 했어요. 배반 사건. 이거의 정의를 까먹지 않고 쓰시면 돼요. 배반 사건이란 까먹으면 안 돼요. 배반 사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까먹으시면 됩니다. 배반 사건과 어떤 게 여러분들이 한국인으로서 거부감일 것 같아요? 종속, 독립, 배반. 헷갈려. 아, 내가 여기 뭐였지? 누구하고 헷갈릴 것 같아? 배반. 안 헷갈리면 다행이다. 아직 안 배웠잖아요, 얘 누군지. 요거랑 많이 헷갈려요. 독립했으니까 상관이 없다라는 느낌이에요. 배반했으니까 뭔가 서로 영향이 없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부딪힐 수 있다. 하지만 전 얘네들을 같은 라인에다 써놓지 않았어요. 얘는 완전히 첫 번째 이해하셔야 되는 건 완전 다른 분류입니다. 얘는 우리가 입장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쓰시면 되죠. 서로 소일 때 씁니다. 두 집합이 빵이다. 이렇게 쓸게요. 여기다가는 P, A와 B가 0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혼자서는 배반 사건일 수 없어요. 반드시 무엇이 다른 하나의 사건이 등장해야 둘은 서로 배반 사건이다 라는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계속 무슨 짓거리를 했죠? 친구가 시험을 잘 봤다 라든가 좋은 게 뭐가 있지? 여러분들 그런 경험은 아직 없나? 막 전날 시험을 잘 보면 다음날은 망쳐요. 더 잘 볼 수도 있죠.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이런 식으로 2개의 사건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개의 사건이 있어야 되고요. 2개의 사건에 대한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이제 정의, 독립 사건의 정의. 독립 사건이 말로 풀이하면 앞에 일어난 사건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두 사건이 그래서 독립이다라고 할 건데 그걸 그렇게 말로 써놓으면 안 돼요. 물론 상황으로는 그러하지만 독립 사건 A, B이면 2개가 동시에 일어날 사건은 원래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배웠어? PA 교비는 A가 일어났을 때 뭐였죠? 근데 독립사건은 뭐라고? B라는 사건이 A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의 확률이 A가 일어나지 않아도 똑같습니다. A가 어떤 짓을 하든 상관없이 나의 확률은 뭐 된다? 고정된다. 이기 때문에 PA와 PB가 곱해지. 곱해서 서로 같으면 독립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걸로 따지는 거예요.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곱했더니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나왔으면 독립사건이고요. 곱했는데 이 2개가 다르면
독립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종속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문장이 아니라 이 식으로만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 상황에 대한 제일 좋은 이해는 221번 보시면 될 거예요. 221번. 상황을 봐봐. 한 개의 동전을 던졌고요. 그 안에서 사건을 구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앞면이 나온다. 두 번째는 두 번째의 앞면이 나온다. C는 앞면과 뒷면이 한 번씩 나온다. 그치? 그럼 우리가 문제의 맥락으로 하면 어떤 동일한 사건을 나눈 거잖아. 근데 이 안에서도 서로 독립인 것도 있고 종속인 것도 생긴다라는 이 이해를 해주셔야 한다고. 상황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식으로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확인을 하러 가볼까요? 221번. 첫 번째 A 몇 개예요? 첫 번째 앞면이 나오면 앞뒤 이렇게 돼 있어서 두 개인가 봐. BA는 사실 확률만 쓰는 게 아니라 사건을 다음과 같은 집합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앞뒤. 그래서 얘는 전체 4분의 2분의 1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B라는 것도 뒤, 앞입니다. 얘도 4분의 2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교집합은 요거죠? 4분의 1. 맞아요? 두 개 그런데 곱했는데 얼마 나와요? 4분의 1. 그러면 A와 B는 서로 독립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주는 거예요. 나머지들도 판단하시면서 꼭 판단 내려야 돼요. 이게 하나가 됐다 해서 정답은 가겠지. 이거 추정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C의 확률은 얼마예요? 똑같이 또 2분의 1인가 봐. 그럼 다 교집합의 확률이 4분의 1인가요? 하나씩밖에 없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식으로 판단하는, 상황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연습하겠습니다. 222번. 이해를 시키려고 종속과 독립에 대한 예시를 많이 들어드리지만 판단은 상황이 가지고 있지 않고 식이 가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 처음에 확률이 어려워요. 이런 용어들이 많이 등장해서 이게 문제 풀라고 하면 되게 곧잘 풀거든요. 똑같이 주사위를 던지는 사건 안에서도 어떤 사건이라고 말해주는 거에 따라서 종속도 독립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말로 읽었을 때 이게 뭔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도 종속일 수도 있고 독립일 수도 있습니다. 뭐뭐 나와요? 누구와 누구는 서로 독립이니까 A와 C 독립 맞아요? 네. 진짜 상관없어 보이죠? A는 홀수고요. C는 2 또는 5의 눈이 나오는 건데 이 두 개가 서로 독립이래요. 이런 문제를 통해서 또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티귿 어때요? A, B, C, A, B는 1, 2, 3, C는 2, 5. 그래서 교집합의 확률은 6분의 1인데 두 개를 곱해서 써봤더니 6분의 1 나오시죠? 정답은 니은과 지. 그 다음에
독립사건에 대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 더 붙습니다. 내가 이거를 까먹을 수 있겠죠. 없으면 여러분이 챙겨 놓으셔야 돼요. 독립사건에 대한 확률에서 반드시 각각의 두 사건에 대한 녀석은 동사건일 수도 없고요. 전 사건일 수도 없습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봐. 왜 그럴까? 이게 0이 되면, 그러니까 이게 0이 된 거잖아. 그쵸? 그치? 0. 그럼 이거에 뭐가 오더라도 똑같아요. 아까 우리가 독립사건에서 이해하고 B바 A 여집합이 같아서 두 개를 이렇게 곱해도 서로 같을 때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서 P, B로 치환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0이 되면 얘가 뭐가 오든 계속 똑같이 0일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독립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독립사건에 대한 시작, 스타트 라인에서 반드시 두 사건은 0이거나 혹은 항상 일어난다라는 건 배제해 주셔야 해요. 그렇다면 이거로부터 여러분들은 똑똑하니까 이러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사건, 독립사건. 하나의 성질 더 얻어보시죠. 두 사건을 판단하는 건 이 세 가지예요. 이 전제 조건들은 절대로 뭐라고 써있죠? 뭐가 될 수 없다. 두 사건은 배반 사건은 될 수 없어요. 0이 없잖아. 곱해서 절대로 0이 나올 수 없다. 따라서 배반 사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두 사건은 독립사건이 아니면 종속사건인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우리의 명제 중에서 이게 참이면 참인 게 뭐였지?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를 만들어 볼까요? 배반 사건이면 독립사건이 아니다예요. 독립사건이 아니면 뭐라고 써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됩니다. 기억을 오래오래 가지고 가시게끔 공부를 하셔야 돼요. 특히 화통은 자꾸 전범위 따위가 나오잖아요. 전범위여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낼 게 없어서 범위로 승부를 보는 거야. 범위가 넓으면 일단 아이들이 시험을 못 볼 확률이 높아지죠? 그걸 노리는 거예요. 포기한 아이들한테 더 시험을 못 보게 될 거고. 포기만 하지 않으면 화통은 다 잘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명제로 어떤 게 도출될 수 있어요? 배반 사건이면 독립사건이 아니다 라고 쓰셔도 되고 종속사건이다 라는 명제도 참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아까 종속사건의 대표적인 예시가 비보건 추출에 의한 당첨제비 뽑는 거였어요. 따라서 이런 형태를 판단하지 않고도 이건 무조건 독립이지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까
무슨 추출을 하면 무조건 독립이겠어요? 영향을 안 주려고. 보건 추출하시면 독립시행이 독립사건이 될 수 있어요. 주사위 같은 경우에서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만큼 뭘 주지? 제가 줄 게 없는데 기출문제를 드리기로 했어요. 와. 그래서 던지면 최대 6개부터 최대 1개까지 나올 수 있는 거 맞죠? 모두 다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이에요. 그래서 던져서 앞에 아이가 6개가 나왔어요. 근데 그러고 나면 6개는 지우기로 했어요. 이러면 다음에 영향을 주죠? 그럼 종속사. 하지만 주사위 자체는 계속 원형대로 유지가 되면 내가 6개를 받을 확률도 6분의 1, 제가 6개를 받을 확률도 6분의 1. 따라서 두 아이가 모두 6개의 기출문제를 받을 확률은 몇 분의 1? 36분의 1. 이런 느낌으로 그냥 사건 자체에서 풍기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 식으로만 절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다. 이거의 급을 이야기하면 삼각함수에서 얘의 급을 낮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이 급입니다. 정말 높은 급인 거죠, 이거. 낮은 급이니? 안 중요하니? 중요하죠? 중요한 것만큼 얘도 이 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꼭 체크해 주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딱 봤는데 막 아직 아니네. 딱 우와 정확히 61분 지났